여러분, 제가 영수님 첫인상 저번주에 첫 방송 때 있잖아요. 도시행 특집 첫 방송 때. 그때는 영수님이 성형했다는 걸 몰랐었어. 근데 제가 영수님 그 리뷰한 영상 댓글에 영수님 성형했다고 막 댓글이 달리더라고. 보니까 진짜 인터뷰할 때랑 지금 현재 얼굴이랑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남자도 코 성형하니까 좋네. 코가 뭔가 낮거나 그러신 분들은 남자분들도 성형하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는 외적으로는 좋은데 내가 만약 여자라면은 성형한 남자 거릅니다. 자기 만족으로 보여지는 것 자체는 이제 외적으로는 좋을 수 있는데 이제 내가 여자라면은 성형한 남자 안 만나. 오늘 영수 씨가 첫인상 선택을 여자 세 분한테 받았어요. 안 그래도 영수 씨가 첫 방송 때부터 여자 출연자들 너무 막 좋아가지고 레드카펫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짐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제일 여자에 환장하고 있었거든요. 남자 출연자 중에 가장 여자에 완전 첫날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던 분인데, 안 그래도 여자를 좋아하는 분이 여자분 세 분한테 첫인상표를 받은 거야. 그래서 영수 씨 차에 여자분 3명, 순자, 영자, 영숙 씨가 탔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여자를 좋아하는 분이 그렇게 첫인상 때 인기를 얻다 보니까 영수 씨가 지금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오늘 그렇게 첫날부터 달리고 한 것 같습니다. 버릇이 잘못 들었다고 할까요? 안 그래도 여자 좋아하는 분이 그렇게 여자들한테 관심 받다 보니까 첫날부터 버릇이 잘못 들어가지고 이분이 실수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고삐가 풀린 거지. 안 그래도 여자 좋아하는데 내가 인기까지 받네? 나는 솔로 나왔는데 야, 이거 대박이다 싶어가지고 고삐 풀려가지고 지금 이상하고 흉한 모습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뛰는 모습도 너무 깬다고요? 이 영수님이 목소리가 되게 가늘고 그렇잖아요. 근데 뛰는 것도 남자 보통 이렇게 뛰는데 영수님은 이렇게 뛰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영수님은 다 빌런 같아요. 그래도 영수님의 이런 점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도 뛰는 거부터 해가지고 말하는 거, 뭐 행동하는 거, 성격 급한 거, 모든 것들이 다 뭔가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심지어 좋아하는 여출이 정수기라는 것까지도 다 뭔가 빌런스러워. 오늘 여자 출연자들이 전부 영수 씨를 그렇게 3명이나 선택한 거는 인상이 좋아서 선택을 했대요. 인상 좋아서. 오늘 영수님은 여러분 제가 자기소개까지 얘기할 건데 영수님 리뷰가 좀 길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얘기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뭐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여자분이 분명히 내 주량은 소주 10잔이다 미리 얘기를 했잖아. 리미트를 얘기했잖아. 근데 영수 씨처럼 계속 술을 따라주는 거 되게 안 좋게 보는 사람입니다. 여자분이 얘기를 했잖아. 소주 10잔이라고. 근데 왜 자꾸 따라? 취하라고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난 그게 또 안 좋게 보이더라고. 영수님 돌싱이신데. 물론 정수님이 취해가지고 주온 대로 받은 것도 좀 별로였지만은 어떻게 보면 정수님은 영수 씨한테 마음이 있는데 영수 씨 술자를 거절하면은 내가 영수를 거절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억지로 받은 것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정수님이 영수한테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있는 남자가 술 따라주는데 이거를 어떻게 또 안 받겠어 첫날부터. 오늘 영수 씨가 순자, 영자, 영숙이 탔는데 순자 씨가 앞에 타 있었잖아요. 근데 순자님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순자님 적당히 좀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영숙이랑 영자 둘 중에 한 명 인터뷰할 때 마음에 드는 사람 둘 중에 한 명 내가 골랐었다고 순자님 있는 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순자 씨가 내가 있는데 저런 얘기를 해? 하고 놀래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는 좀 영수 씨가 좀 시야가 좁다는 생각을 했어요. 배려심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그것만 보는 스타일이구나. 포괄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좋아하는 거에 꽂히면은 그것만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민폐를 끼칠 수도 있는 사람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수 씨 스타일 딱 그거 보고. 그리고 오늘 차 타고 가면서 이동거리가 거의 1시간 정도 거리였대요. 숙소까지. 차 타고 가는 내내 술 얘기만 해. 차 타고 가는 내내. 이건 뭐 미혼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술 좋아하는 남자나 여자 걸러야겠죠? 돌싱인데 술을 이렇게 좋아한다. 이거는 아주 별로죠. 돌싱인데 술을 좋아한다. 진짜 술 얘기만 하더라고. 순자님이 자기가 리더 성향 안 좋아한다고 하면서 막상 영수님하고 술 얘기하면서 맞장구 치면서 잘 오긴 했지만은 영수님이 리더 스타일 같아가지고 자기는 이제 영수 바로 컷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돌싱분들은 자기 주관이 뚜렷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아니다 싶으니까 알아보자가 아니라 빨리 걸러야겠다. 그렇게 해서 뭔가 되게 진행이 빠릅니다. 이번 돌싱 특집은. 오늘 장 보러 갔을 때 영철하고 영숙하고 영수가 셋이서 장을 보러 갔잖아요. 이렇게 셋이서 장 보러 갔을 때도 영수님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 같이 장을 보러 왔으니까 뭘 봐야 되고 뭘 필요하고 이런 거를 좀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영수 씨는 자기 맘대로 다 쓸어 담아요. 보이는 대로 담아. 보이는 대로. 이거 필요하겠다 싶은 거는 전부 다 담더라고. 이거는 손이 큰 게 아니라 민폐죠. 민폐예요, 민폐. 그리고 제가 오늘 영수 씨 얘기할 때 그 부분도 좀 얘기하려고 했던 게 계산. 본인이 이거 초과되는 거는 내가 계산하겠다 얘기했잖아요. 공동 경비가 있나 봐. 나눠서로 제작진이 주는 공동 경비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다 쓰면은 초과되는 건 내가 계산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영철 씨를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 왜냐면은 영철 씨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있는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고 아무런 지금 접점이 없고 오늘 처음 본 사이인데 무작정 자기가 계산한다 그러면은 불편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왜 얻어먹어야 되지?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이 상대방이 하잖아?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주도권이 넘어가요.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뭔가 빚진 기분이 들어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주도권을 영수 씨한테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초면에 친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나서서 계산하는 거를 별로 사람들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수님은 본인이 초과되는 거 본인만 계산했다고 하는 게 너무 뭔가 오버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영철님도 그 부분을 불편해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고. 아, 제작진 떠봤어요? 아, 오늘 계산하고 나서 100만원 넘게 나왔잖아요. 진짜 막 100만원 넘게 나온 것도 처음 본 것 같아. 그거를 제작진한테 이거 우리가 내냐고 하면서 떠봤나? 영수님이 장을 봐야 되는 거 필요한 거를 다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 영수씨가 자기 맘대로 그렇게 많이 담다 보니까 영수님이 뭐 빠진 게 있나 없나 그 체크를 못했어요. 오늘 영수씨가 장보기 할 때 보여준 모습은 영수님한테도 민폐고 영철씨한테도 민폐였던 거죠. 아마 영수님하고 영철님이 방송에서 인터뷰로 그냥 좋게 말을 해서 그런 거지 속으로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100만원 넘게 나왔는데 제작진이 이제 첫날이고 돌싱 특집이라 그런지 100만원 넘게 장보기 그 계산 나온 거 전부 다 제작진이 계산해줬거든요. 좀 아무튼 그랬어. 사람이 이게 뭐 통이 크고 손이 크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충동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별로로 보였어요. 되게 너무 지나치게 오버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영수님이 영수씨가 그렇게 막 충동적으로 다 쓸어담고 그러는 거 보고 나도 성격이 급한데 영수씨가 장 보는 거 보니까 영수도 성격이 급한 것 같아가지고 호감도가 떨어졌다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수님이 오늘 인터뷰할 때 영수씨 대해서 얘기한 게 또 추가적으로 하나가 또 있는데 운전할 때도 급하더라고요. 제작진이 분명히 이제 출발이라고 신호를 주면은 그때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수씨는 계속 본인 먼저 여자 출연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출발을 계속 먼저 했다가 영수님이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뒤로 뺐다가 또 자기가 또 조급해가지고 출발했다가 영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뒤로 뺐다가 그 운전할 때도 그렇게 조급하더라고. 그 흔히들 SNS에 돌아다니는 운전할 때 운전을 너무 험하게 하는 사람들, 운전할 때 욕하는 남자, 그런 사람 거르라고 하잖아요. 영수씨 보니까 좀 그런 게 왜 그런지 알겠어. 운전할 때도 영수씨의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 영수님이 영수씨는 아마 경솔한 사람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영숙씨가 이분이 되게 차분하잖아요. 차분하고 사람 배려심도 있고 그리고 또 나대거나 그런 거 없고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시고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영수씨한테 경솔하지 않을까, 경솔한 사람 같다고 얘기한 게 영수님이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 그래서 영수님은 영수씨 장 보는 모습 보고 커트한 거죠. 걸러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컷을 한 것 같습니다. 영수님을 너무 괜찮게 응원하는 출연자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영숙씨가 되게 힘들어서 운 이유가 영수 때문에 울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영수 때문에 운 거는 절대 아닐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야. 영숙님이 영수 때문에 울었으면은 진짜 짜증날 뻔했는데 영수 때문에 운 게 아니어가지고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숙소 와서 장을 보고 이제 숙소로 왔거든요. 숙소 와서 이제 여자분들이 음식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영수씨가 너무 급하게 장을 보는 바람에 쌈장을 사야 되는데 쌈장을 못 샀어요. 영수가 너무 이것저것 다 쳐넣다 보니까 빼먹은 거야. 뭘 안 샀는지 뭘 샀는지 구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쌈장이 빠지다 보니까 영수님이 그 쌈장을 만들고 있었어요. 고기장을. 근데 영수씨는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한 3번인가 4번을 건배하자고, 빨리 술 먹고 싶다고 건배하자고 계속 그래. 매너가 없어. 그 잠깐을 못 기다리나? 영수 때문에 지금 쌈장 빼먹은 거 아니야. 영수가 막 이것저것 다 쑤셔 넣는 바람에 영숙씨가 지금 고기장 만들고 있는데 그거 기다려야지. 빨리 건배하자 그러고 있어. 성격이 급하고 술 좋아하고 그리고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스킨십 과감하게 많이 하고 최악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돌싱이다 보니까 영수씨가 이제 정순이에 완전 취해가지고 깔라가 됐을 때 정순이가 빨리 이제 들여보내거나 아니면 뭐 스킨십은 지나치게 안 하고 그냥 이제 너무 취한 것 같다고 좀 달래주고 그런 모습이 나오면 참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미혼인 분들도 잘 안 하는, 미혼 출연자분들, 다른 일반 기수 출연자분들도 잘 안 하는 그런 경솔하고 빠른 스킨십 진도를 영수씨랑 오늘 정수씨가 팔짱 끼는 것도 그냥 팔짱 끼고 손 깍지 끼고 그리고 손 깍지 낀 손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이거 다 진짜 좋게 보려 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너무 충동적이고 조급하고. 그리고 영수님이 성형하기 전 얼굴을 인터뷰할 때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 얼굴을 또 알고 있다 보니까 너무 다 그래. 이분들이 나이가 있는데 험포 감성이 뭐야 이게. 이분들이 다 나이가 이제 40대 30대 후반 중반 이런 분들인데 헌팅포차 감성은 30대 초반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돌싱 특집에서 나이가 40대인 분들이 이러니까 좋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 부분, 오늘 영수씨가 이제 자기소개를 얘기했거든요. 자기소개에서 나이는 41살, 영수씨 자기소개 이제 나이는 41살이고 84년생이에요 42살이에요 42살. 직업은 스타트업 창업가, 창업 7년차 대표라고 합니다.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고 뭐 사업을 지금 잘 운영하고 계시나봐요. 지금 사업 7년차면은 어느 정도 안정된 거 아닌가요? 7년차 보통 5년도 못 넘기고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직업은 그런 안정적인 직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직업 자체는. 이게 지금 사업 7년차라 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돼서 전문 경영인을 두고 회사를 운영
운영하고 있대요. 그래서 영수씨 본인은 시간적 여유가 많아가지고 나는 솔로도 나오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 경영인까지 두는 거 보면은 사업이 어느 정도 그래도 잘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적자래요? 그거 확실하지 않으니까. 적자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방송에서 영수씨가 말한 것만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 외적인 부분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영수씨가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지금은 서울대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대요. 그리고 미국 박사과정도 합격한 상태라 가지고 박사과정도 공부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는 곳은 화성, 직장은 서울, 경기도에 부동산도 있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에서 조금 쎄했던 부분을 얘기하자면 주식 투자 얘기. 주식 투자를 통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몇 억 수익을 얻었다. 최근에 몇 주 사이에도 1억 정도 수익을 얻었다고 말했는데 저는 이렇게 자기소개에서 내가 뭐 몇 억을 벌었다, 주식으로 몇 억을 벌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빌런이 아니었던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100% 빌런이었어요. 난척하는 사람, 돈 갖고 나대는 사람, 그런 사람들 치고 괜찮았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아무튼 주식 투자해서 돈 번 거 자랑한 다음에 내가 이제 처자식을 굶기지 않고 맛있는 거 많이 먹일 수 할 수 있다 얘기했거든요. 여자 쪽의 자녀들도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혼한 거는 성향 차이 때문에, 성격 차이 때문에 합의 이혼을 했다 얘기했어요. 성격 차이로 합의 이혼했다고 했잖아요. 영수씨가 뭐 능력이 부족하지 않겠죠. 학벌도 좋고. 근데 이제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하는 게 오늘 방송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조금 하는 부분이 있었어. 이게 성향 차이가 있었겠다. 오늘 방송에서 그 영수씨가 보여준 성격들, 행동들 그런 거 보니까 하는 게 있었어.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해되는 부분이. 연애를 할 때 자상하다는 말 많이 듣고, 그리고 대화 통하는 사람 원한다 얘기했었고, 롱디도 가능하대요. 그리고 미국 박사과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온라인 대학 박사과정이라 가지고 주말에 도서관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혼하는 시기 같은 경우는 한두 달 만에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거는 MC들도 걱정하더라고. 아유, 저분들이 돌싱인데 한두 달 만에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MC 대표권 형님하고 송혜나씨, 이희경씨도 영수씨가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할 정도로 말이 안 되긴 하죠. 돌싱인데 한두 달 만에 또, 안 그래도 대부분 이번 28기 돌싱 특집에서 출연자들이 연예계가 짧아서 이혼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영수씨는 또 이제 한두 달 만에 재혼할 수가 있대.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사치랑 허영심이 있는 사람 거른다. 내가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도 안 된다. 나는 서민이라서 사치랑 허영심 있는 여자 거른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이게 앞뒤가 안 맞아. 불과 몇 시간 전에 장보기 할 때 100만 원을 시원하게 다 이렇게 해놓고 막상 자기는 서민이라 가지고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도 안 된대. 앞에서는 주식 자랑 그렇게 해놓고 막상 자기가 한 달에 쓰는 돈은 100만 원도 안 된대. 그래서 이제 그 말 듣고 무슨 생각 들었냐면은, 장보기는 제작진이 돈을 내겠거니 하고 그렇게 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 돈이 나가봤자 얼마 안 나가고 어차피 제작진이 주는 돈으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영수가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분이 은근히 짠돌이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 말 듣고. 한 달 생활비 100만 원 안 된대. 그리고 서민이라는 단어, 서민이라는 단어 별로였어. 주식으로 몇 억 벌었다며, 그리고 몇 주 사이에 1억을 벌었다며, 그래놓고 내가 서민이야? 이게 뭐야? 앞뒤가 안 맞아. 저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사람 너무나도 빌런이라고 보거든요. 그 쎄함 그 자체, 앞에서 말한 걸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바로 직전에 말한 거랑. 그리고 자녀 계획이 있지만 여자분이 자녀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 배우자가 좋다면 배우자의 배경도 사랑해야 된다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말만 그랬어요. 내가 다 먹여 살릴 수 있대요. 여자분의 자녀들까지도. 그 얘기 듣고 현숙님이 이제 오열을 했습니다. 집을 엄청 짜면서 막 울었는데 감동받아가지고. 현숙님이 운 이유는 영수씨의 멘트가 너무 감동적이었고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기대감에 집을 짰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숙님 같은 분들이 이제 사기당해. 영수씨 말만 믿고 그렇게 영수씨를 좋아했다가는 뒤통수 맞는 거예요. 말은 쉬워요. 말은. 배우자가 좋다면 배우자의 배경도 사랑해야 된다? 말은 그럴싸하지.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이번에 남자 출연자들 중에 가장 자녀 있는 돌싱 여자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출연자가 영수라는 생각을 해요.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인데 갑자기 내 생활비를 증폭을 시킬 수가 있나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사람이 살아온 그 습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영수씨가 자기가 서민이라면서 주식에는 돈이 막 몇 억이 들어가 있지만은 막상 내가 쓰는 돈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자녀 있는 돌싱들하고 만나게 되고 그러면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다 그게 돈이에요. 숨만 쉬어도 돈이야. 영수씨가 그럴까요?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절대로. 또 트리플 X님 머리는 좋아서 100만 원은 딱 떨어지게 샀대. 근데 그거는 신기하더라. 아무거나 막 담았는데 100만 원 거의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샀어요. 제가 이제 영수님 첫방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여자분의 자녀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영수님처럼 이렇게 쉽게 말을 못해요. 여자분들의 자녀까지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말을 쉽게 못해.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하지. 근데 영수님은 너무 가볍죠. 내가 이제
돈이 많기 때문에 뭐 돈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돈만으로도 안 돼요. 돈이 많아도 어려운 게 내 자식이 아닌 자녀들을 품는 거예요. 저는 영수 씨가 좀 말만 뻔지르르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초반부터 지나치게 다정하고 그런 사람들은 걸으라는 얘기 자주 하거든요. 영수 씨가 딱 그런 사람이 해당돼요. 왜냐면은 잘 변해, 이런 스타일들이. 공수표로 가잖아요. 내가 이거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쉽게 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이 다정하다, 이거는 피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특히 주식 있잖아요.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어느 정도 자산이나 돈을 잘 벌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남의 돈도 함부로 못 써.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못 써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영수님은 뭔가 어설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업 7년차 하고 이렇게 하시지만은 제 생각에는 영수님의 그런 뭐 경제적인 마인드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뭔가 어설플 것 같아. 진짜 돈이 엄청 많다기보다는 약간 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어설픈 금액? 어설픈 느낌? 돈 많으면 조용히 계산합니다. 맞아요! 이건 내가 계산할게, 이런 말 잘 안 하죠.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괜히 내가 이제 돈 계산한다고 하면은 상대방이 불편할까까지도 배려를 하고 생각해가지고 이거 내가 계산할게 이렇게 막 입만 그냥 그렇게 잘 안 하죠. 조심스럽게 그냥 티 안 나게 계산하지. 도영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내 돈이 소중하면 남의 돈도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럽게 쓰고, 쓰더라도 티 안 나게 이렇게 하는데 영수 씨는 너무 그냥 막 말만 없어. 자기가 계산하는 티 내고 생색내려고 그러고. 이번에 도심 특집에서 남자 추녀 중에 압도적으로 빌런 모습을 많이 보여줄 거라 생각해요. 100만원 쓰고 아낀다는 사람이 물건 살 때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고 마구 담는다는 게, 그게 내 돈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자기 돈이었으면은 막 진짜 다 따지면서 1+1 사고 그랬을 텐데 제작진이 공동경비로 이렇게 카드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수가 그렇게 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기 돈 아니니까. 이 나는 솔로를 보면은 진짜 교육방송이에요. 나는 솔로를 통해서 저런 거는 저렇구나, 저러면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다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 예시로 되게 딱 좋기 때문에 교육방송이에요. 교육방송. 영수 씨가 또 상당히 별로인 부분은 전처하고 원만하게 이혼해가지고 전처하고 사이가 좋게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 거, 이거 역시도 정말 별로죠. 이혼을 했다면은 남남으로 지내는 거예요. 이혼했는데 전처하고 친구처럼 사이가 좋다? 이거는 절대 좋게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뭐 편협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들이에요. 이혼했으면 남인데 이혼하고 나서 막 이렇게 전처하고 혹은 전남편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는 절대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영수님은 딱 너무 그런 거까지도 뭔가 문제되고 별로인 부분이라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처하고 잘 지내는 거 어필하는 돌싱들은 왜 그런 건가요? 그렇다고 성격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남사친 여사친 있는 애들이랑 똑같은 마인드지 뭐. 우린 쿨해, 우린 특별해. 남사친 여사친 있는 그런 것들하고 똑같은 마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 느낌인지 아시죠? 가끔가다 미친 애들 있잖아. 헤어진 전남친, 헤어진 전여친이랑 친구처럼 지내는 미친 애들이 있어요. 그 정도 마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린 특별해, 우리는 쿨해, 이런 마인드. 영수님은 제 생각에는 아마 매주 빌런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빌런의 모습을. 돈 자랑 실컷 하다가 사채 허용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수님은 그래서 빌런이지 뭐. 확실한 빌런. 돈 자랑 실컷 해놓고 내가 뭐 주식이 몇 억이 있다 뭐 그렇게 말해놓고 사채 허용 안 된대. 말이나 하지 말던가. 아마 영수님이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한 달에 내가 매출이 3천 4천 나오는데 막상 생활비로 주는 거는 150조.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한 달에 막 3, 4천을 버는데 막상 와이프한테 생활비 주는 거는 150, 200을 안 줘. 그런 사람들이 있다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보 생활비 모자르니까 생활비 좀 더 줘야 돼. 이러면은 저번 달에 준 거 다 어디다 썼어? 막 이러고. 저번 달에 150 줬잖아. 다 어디다 쓴 거야 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하고. 뭐 영수님이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느낌이, 영수님이 자기소개할 때 너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많이 해놔가지고 느낌이 뭔가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명절 때 돈 잘 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세뱃돈 3만원 주는 사람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도 있다. 내가 이번에 야 얘들아 우리 조카들 삼촌이 이번에 역대 매출을 찍었다. 한 달에 1억을 벌었다. 대박이지? 해놓고 용돈은 이제 1,000원짜리 10장. 자 1,000원짜리 10장. 고맙지? 아껴 써라 하면서 1,000원짜리 10장. 너는 중학생이잖아. 중학생은 더 줘야지 하면서 1,000원짜리 20장. 그런 느낌이 있다 영수는. 영호씨 드물게 이번에 돌싱 특집에서 상당히 드물게 괜찮으신 영호님. 여러분 영호님도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영호님이 겸손하시면서도 사람이 진중해 보이더라고. 오늘 자기소개할 때 보니까. 영호씨는 나이가 37살입니다. 89년생. 서울 거주하고 있고 고향은 강화도예요. 강화도에 일기 영철님 있잖아요. 일기 영철님이 선배고 영호님은 후배라고 합니다. 태권도. 영호님은 한체대
레저 스포츠학과 졸업을 했대요. 이 정도면 학력도 좋아요. 한체대 나오셨으니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소방서 같이 그런 관공서에 인명 구조 장비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되게 안정적이죠. 관공서에 납품하는 사업도. 근데 이제 이혼을 한 거는 3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을 해서 3년 정도 살았는데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했대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은 사실혼 해소로 정리됐다고 하시는데, 영호님이 특이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전처분하고 이제 연애를 할 때 양가 어머니들이 건강이 안 좋으셨대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양가 어머니들이 건강이 안 좋은 것 때문에 결혼을 빨리 앞당겨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가 어머니들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영호님하고 전처분이 사이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회복이 안 돼가지고 이혼했다고 하셨거든요. 본인들이 이제 마음의 각오가 되고 준비가 됐을 때 결혼해야 되는데 양가 어머니들의 그런 상황 때문에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영호님은 결혼 생활이 어긋났던 것 같았어요. 보통은 이렇게 영호님처럼 양가 어른들의 사정에 맞춰서 결혼을 앞당기거나 빨리 하려고 하잖아요. 거의 무조건적으로 트러블이 많이 납니다. 3년이나 살았는데 혼인신고 안 한 거는, 근데 영호님은 별거 기간도 꽤 길었대요. 1, 2년인가? 별거 기간을 그만큼 이제 한 거죠. 결혼 신혼 때부터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별거를 좀 오래 하다가 이혼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영호님은 자녀가 없고 이상형은 밝고 긍정적인 사람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꿈이 젊은 아빠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는데, 정희님이 만약에 여자가 아이를 원치 않으면 힘드냐고 질문했어요. 여기서 영호씨가 뭐라 했냐면, 이혼하고 아이에 대한 생각을 포기했었다. 상대하고 우선적으로 잘 사는 게 먼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자분들이 자녀가 있거나 그리고 여자분이 딩크이거나 아이를 원치 않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영호님 무조건 문제돼요. 영호님은 만약에 여자분이 아이를 안 갖겠다 그러면은 이거 분명히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첫날이고 자기소개를 하다 보니까 적당히 좋은 얘기를 애둘러서 한 거지, 영호씨 꿈이 젊은 아빠가 꿈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호씨는 무조건 재혼을 하게 되면은 자녀를 가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자분이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면은 영호님은 아예 아웃시킬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 영호님은 아마 아이가 있는 돌싱분도 그렇게까지 막 감당할 거라는 생각을 잘 안 들어요. 자녀가 있는 돌싱분을 만나는 것도 그렇게까지 감당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영호씨는 사람이 경솔하지가 않고 진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돌싱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내가 어떻게 자녀가 없기 때문에 쉽게 그런 결정을 못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여자 출연자분들이 자기소개할 때 자녀 있는 돌싱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영호씨는 조금 소극적으로 될 것 같아요. 옥순씨가 자녀가 있는 여자분 만날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영호씨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버지로서 교감할 수 있는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여성분이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오늘 영호씨가 그 자녀가 있는 돌싱분도 내가 만날 수 있고, 혹은 정희님이 물어본 것처럼 자녀를 안 낳아도 상관없다 얘기한 거는 예의상 얘기한 거라 생각합니다. 여자분들이 상처 안 받도록, 자녀 있는 돌싱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자녀 있는 돌싱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예의상 얘기한 거라 생각해요. 나는 솔로에서 여자분들한테 선택을 아예 못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런 부분들은 예의상 얘기한 거라 생각합니다. 상처도 상처인데 그렇게 말하면은 본인도 배제됩니다. 맞아요. 나는 자녀 있는 돌싱은 못 만나요. 자녀가 좀 나이가 있거나 그러면은 만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은 여자 출연자분들이 영호씨를 거르지. 아예 대화조차도 시도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영호씨가 그런 거 염두하고 그냥 예의상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자녀가 없는 돌싱분들은, 심지어 자녀가 있는 돌싱들도 재혼을 하게 되면은 재혼하게 된 여자분이랑 아이를 낳고 싶어 해요. 그거는 본능이에요, 본능. 제가 영식님을 상당히 어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영식님이 정말 반전으로 46이에요. 나는 솔로 여태까지 나왔던 남철 중에 가장 동안인 것 같아. 영식님은 광주 토박이, 광주에서만 계속 사시는 분이고, 그리고 직업은 도시계획 엔지니어래요. 20년차 엔지니어로 지금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 10년차고 딸의 나이는 18살. 딸이 지원서를 받아서 출연했다고 했는데, 일단은 영식님이 광주 토박이라는 것부터가 여자분들한테 상당히 마이너스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광주 토박이라는 게 다른 데로는 많이 이동을 안 해봤다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저는 영식님이 토박이라고 말한 게 여자분들이 영식님을 거르지 않을까. 대부분 출연자분들이 뭐 부산에 살고 있는 분들, 뭐 서울, 경기 이쪽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광주는 워낙 멀거든요. 부산에서 가도 멀어요. 부산에서 가도. 영식님이 10년 전부터 딸을 혼자 키웠는데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게 힘들었다. 나는 딸을 키우는데 집중하는 편이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부족하게 한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저는 이게 여자분들한테 좋게는 안 들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여자든 남자든 돌싱분들이 연애를 할 때 자녀가 있더라도 뭔가 나한테 좀 더 집중해주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기대하거든요. 영식님은 이제 딸에 대한 애정을 많이 표현하면서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돌싱 여자분들이 들었을 때는 매력적으로는 안 들렸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녀분들에 대한 얘기는 담백하게 얘기하는 정도로 하면
사랑하면 좋은데 영신님은 이제 딸을 사랑하는 티를 너무 많이 내셔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마이너스 돼가지고 인기가 없을 것 같더라고. 맞아, 이 딸바보 느낌이 여자분들한테는 안 좋게 느껴지는 거죠. 딸바보 느낌이. 이혼 사연은 일찍 결혼하다 보니까 연애 기간이 짧았던 것 때문에 많이 싸웠대요. 영신님은 혼전임신으로 결혼하셨습니다. 혼전임신으로 어릴 때 결혼해가지고 결혼 생활 하면서 많이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딸이 우리 둘이 살자 해가지고 이혼을 하신 거죠. 영신님이 엔지니어인데 현재 프리랜서라서 시간이 많아서 롱디가 가능하대요. 그리고 둘째도 상대가 원하면 할 수 있다. 저는 여기 영신님이 엔지니어신데 프리랜서라고 하니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가 40대인데 프리랜서라고 하면은 확 좋게 와닿진 않아. 저의 편협한, 저의 주관적으로 이제 느끼기에는 40대 분들이 프리랜서라는 얘기를 하면은 뭔가 안정적으로 와닿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장기자랑도 여러분 춤을 안 추는 게 낫지 않았나. 성희님은 춤이 매력이었어요. 저는 춤을 안 추는 게 낫다 생각해요. 춤을 안 추는 게 낫다. 그래서 영식님은 내 생각에는 인기가 없을 것 같다. 짜장면도 많이 드실 것 같고 랜덤 데이트 말고는 밖에 나가서 데이트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영철님이 술자리에서 순자님, 현수님 하고 대화하면서 막 많이 웃겼잖아요. 하나도 안 웃겼는데 순자님이 영철님이 무슨 말할 때마다 많이 웃었거든요. 영철님이 재밌게 생겨가지고 웃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유머러스해서 웃은 게 아니라 그냥 좀 재밌게 생기셔가지고 웃었다고 생각해. 안 웃겼어. 안 웃겼는데 영철님이 실제로 가까이서 보니까 뭐가 재밌게 생기셨나봐. 그러니까 이제 순자님이 영철님이 무슨 말할 때마다 웃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여자 연예인이 박명수 씨랑 놀러와 있잖아요. 놀러와에서 어떤 여자 연예인이 박명수 씨를 그냥 볼 때마다 막 까르르 웃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딱 순자님이 영철 씨 볼 때마다 웃은 거는 박명수 씨를 볼 때마다 웃었던 그 여자 연예인처럼 그렇게 웃은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철님은 42살이에요. 영철님도 리뷰할 게 좀 있는데 아까 보니까 영철님을 되게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억까하는 게 아니라 한번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런 면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철님은 일단은 나이는 42살, 83년생. 대전 거주하고 있고 박사학위 받은 다음에 원자력 연구소 책임 연구원이래요. 되게 똑똑하신 분이죠. 원자력 연구소 책임 연구원. 제가 원자력 연구소에 근무하시는 형님들을 몇 명 아는데 원자력 연구소가 연봉이 세요. 그리고 국가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원자력 연구소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원자력 연구소가 번화가에서 벗어나가지고 외곽에 있잖아요. 외곽에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다 그렇게 지원을 해줘. 집부터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주더라고. 근데 영철님은 대전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미는 밴드 합창단을 취미로 하고 있대요. 밴드를 1년에 5번에서 6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1년에 밴드를 5번, 6번이면은 공연을 5번, 6번 하는 거니까 5번, 6번 하기 전에 연습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취미가 좀 과하지 않나 좀 생각했어요. 결혼 기간은 9년이고 소송을 1년 하면서 10년 만에 이혼했다고 하는데 이혼 사유는 급하게 결혼해가지고 성격 차이로 때문에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11살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혼전임신으로 결혼하신 거예요. 혼전임신으로. 이제 영철님의 자기소개에서 좀 공감이 안 됐던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소송 때 아이가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나하고 내 전처는 이혼하기로 선택을 하고 결정해가지고 이혼을 하는데 아이는 선택권이 없어서 그게 미안해가지고 너무 슬펐다면서 울었거든요. 면접 교수 때마다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한대요. 아이가 11살인데 저는 그게 좋게 안 보였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영철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전혀 좋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면접 교수 때마다 미안하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이가 11살이잖아요.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아. 그냥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사랑과 애정을 주면 되는 거지 미안하다 사랑한다 얘기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하는 게 칸천님 말씀대로 괜히 아이는 죄책감만 생기죠. 아빠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어린 나이에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송할 때 아이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거 이것도 담담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이렇게 울면서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영식님은 담담하게 얘기했잖아요. 딸을 10년 넘게 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딸이 고등학교 들어가지 잘 키웠다. 담담하게 얘기하면서 안 울고 잘 얘기했는데 영철님은 막 이렇게 우시는 게 잘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영철님이 저번 주 인터뷰할 때는 그냥 양육권을 전처한테 그냥 줬다고 했어요. 나는 이혼할 때 전처한테 양육권을 준다고 하고 이혼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말을 하고 이혼했었다. 말했어요. 아이한테 선택권이 없지 않아요. 엄마한테 갈래 아빠한테 갈래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철님은 그냥 이제 전처한테 양육권을 아예 준 거죠.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잖아요. 진행했는데 아이한테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즙을 짜는 게 좀 뭔가 연결이 잘 안 되는 느낌인 거지. 아이 엄마한테서 아이가 크는 게 엄마의 그런 거를 더 도움이 필요할 테니까 양육권을 그냥 바로 넘기고 이혼을 하셨다고 하지만은 막상 자기소개할 때는 아이에게 아무런 선택권이 없어서 그게 미안해서 눈물이 난다고 하면서 울었는데 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
연결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저는 이렇게 돌싱 특집에서 남자 출연자든 여자 출연자든 자기 얘기를 하다가 집 짜는 거 있잖아요. 자기 연민이야. 자기 연민이고 보여주기 식도 많이 있고, 물론 정말 이제 슬퍼서 우는 것도 있겠지만은 영철님이 지금 나이가 40대시고 하다면은 담담하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본인이 결정해가지고 이혼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양육권을 아예 주고 시작했다고 본인이 이렇게 말을 했잖아.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아이가 선택권이 없어가지고 미안해서 눈물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난 잘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영철님의 눈물이 공감이 또 하나도 안 됐던 게 이유가 뭐냐면은 정희씨가 장기자랑 노래 안 하냐고, 영철님이 이제 밴드 생활을 했다고 하니까 정희씨가 이제 노래 안 하냐고 말을 했거든요. 질문했거든요. 노래를 또 불렀어. 그래서 이게 공감이 더 안 돼.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아이한테 선택권이 없는 게 너무 슬퍼가지고 막 즙을 짰던 사람이 노래를 또 부르는 게 일단 이해가 안 됐는데, 밴드 할 시간 말고 아들 여행 들어가는 시간을 쏟아지. 그쵸. 밴드에도 이제 연습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밴드를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뭔가 위하는 척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여기 영철님이 원하는 외적인 이상형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키가 커야 된다, 나보다 연상이어야 된다,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사람을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이성분하고 고깃집 가서 외식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별로였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나보다 연상이고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그 아이가 있는 이성분하고 고깃집 가서 외식하고 싶다고 한 거. 보통은 영철님이 주 양육자도 아니고 비양육자잖아요. 아들을 전처가 키우고 있고, 그러면 남의 자식 볼 때 내 자식 생각나요. 본능이에요 이게. 남의 자식을 보면 내 자식이 생각나. 그래서 비양육자인 분들이 보통은 양육을 하는 여자분들을 쉽게 잘 못 만나려고 하고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데 영철님은 분명히 아들이 있는데 돌싱 여자분의 자녀를 데리고 고깃집 가서 먹고 싶다,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내 자식이 아닌 여자친구나 혹은 재혼한 여자분의 자녀를 내가 고깃집 가서 먹이면서 현타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내 아들도 못 보고 있는데 내 아이가 아닌 여자친구의 아이들을 고깃집 가서 먹인다는 게, 이게 좀 이유도 그렇고 공감이 안 됐어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실제로 그래요. 남의 자식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내가 자녀가 있는데 자녀 있는 돌싱 못 만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있는 돌싱인데 비양육자야. 근데 여자분은 양육을 하는 돌싱분이야. 그러면은 그 여자분을 만날 때 그 여자분의 자녀를 보면서 내 자식 생각을 하는 거지. 거기서 뭔가 현타가 오고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지. 근데 영철님이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내 아들은 이혼할 때 선택지가 없어가지고 선택권이 없다 보니까 눈물이 나왔다면서 막 울었는데, 너무 이게 또 안 이어지잖아. 그러니까 영철님 자기소개가 전 이상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여자가 원하면은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다, 이 부분도 막상 아이에 대한 생각이 크면은, 내가 이제 재혼해서 아이를 또 낳으면은 내 아이가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을까봐 쉽지 않아. 막상 대답을 쉽게 하기 어려운 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내 아이가 지금 어리다 보니까 괜히 상처받을 수도 있거든요. 오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연상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영철님보다 연상이면은 지금 40대 중반일 텐데, 40대 지금 영철님 나이가 42살이니까 여자분들이 40대 중반에 어떻게 또 아이를 가져요. 근데 여자분이 원하면 아이를 또 낳을 수 있다 얘기하는 것도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됐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영철님 자기소개가 앞뒤도 안 맞고 즙자는 것도 이상하고 전반적으로 되게 이상했던 자기소개였습니다. 그래서 막상 자기소개를 들었는데, 자기소개를 들으면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겠다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영철님은 오히려 자기소개 듣고 나서 어떤 사람인지 감을 못 잡겠어. 보통은 자기소개 들으면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좀 감이 오는데, 영철님 자기소개 듣고는 전혀 감이 안 와. 오히려 헷갈려.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오늘 자기소개를 시작할 때 여자 출연자들한테 부채를 하나씩 나눠준 광수님. 광수님도 딸바보긴 한데, 광수님은 딸 얘기를 할 때 좀 담백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다른 남출들에 비해서 좀 담백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광수님이 좀 외모가 쿨하고 담백하게 생겨서 그런가? 광수님 나이는 45살입니다. 나이가 많죠. 그리고 직업은 ANR이 뭔지는 정확히 아까 얘기했는데, 음반 제작 총괄 이사를 하고 있대요. 음반 제작 총괄 이사. 광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다고 말하는 부분이 너무 괜찮다고요? 오늘 자기소개에서 광수 아버지 국회의원이었다고 얘기했나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오늘 자기소개에서 여러분 광수씨가 자기 아버지 국회의원이었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더 괜찮아요. 집안 얘기 안 한 게 너무 괜찮아. 제가 저번 주에 광수님이 만약 다음 주 자기소개할 때 자기 집안 얘기하고 집안 자랑하고 뭐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이고 이딴 소리 하는 인간이면은 완전 빌런이라고 얘기했는데, 광수님 그 집안 얘기 안 한 게 너무 더 괜찮다 생각해요. 사전 미팅에서는 어찌 인터뷰니까 하는 거고, 자기소개에서는
거는 드러내지 않는 게 좋은 거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집안이 좋을수록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 얘기를 안 하고 집안이 좋은 사람들은 집안 자랑 안 해요. 꼭 뭐 쥐부럽고 애매하고 그런 집구석이나 그런 애매한 사람들이 자랑하지, 자랑질을 하는 거지. 광순이처럼 이런 분들은 자랑 안 하지. 전 오히려 그래서 너무 괜찮았어요. 저는 뭐 우리 부모님이 뭐 어떤 분이고 우리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고 뭐 주식이 얼마 있고 믿고 걸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기 부모님이 뭘 해준다 뭐 한다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믿고 걸려야 돼요. 이 나는 솔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미혼이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남자를 만날 때도 반드시 믿고 걸려야 돼요. 지가 뭣도 없으니까 지네 부모 얘기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뭣도 없는 인간들이 꼭 우리 아빠 뭐예요? 우리 엄마 뭐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믿고 걸려야 되는 인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수님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영국 유학 생활을 하다가 귀국을 하고 1년 만에 연애한 사람이라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딸을 6개월 때 아기 때부터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딸은 고3이고 딸이 나가보라 해서 나왔대요. 러닝을 일주일에 3-4번씩 10km씩 뛴다고 하는데 러닝도 되게 잘 뛰시고 체력도 좋으신 것 같아요. 광수님이 지금 40대 중반인데도 10km 뛴다는 건 체력이 진짜 좋은 거거든요. 커플들이 러닝 같이 뛰는 게 부러워가지고 러닝을 같이 뛰고 싶어서 뛸 사람을 찾아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여자 출연자분들이 러닝 좋아할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 정희님은 특히 운동을 아예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러닝 싫대요. 그리고 자녀의 유무는 상대방의 자녀가 있어도 아들 셋만 아니면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어린다면은 내가 교회에서 유아부 교사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양육을 잘 해줄 수 있대요. 이런 것들이 다 너무 괜찮아요. 이번에 남자 출연자들 중에 제일 괜찮은 분이 광수님이지 않나 생각들 정도로 오늘 흠잡을 데 없는 자기소개였던 것 같아요. 롱디도 가능하다. 그리고 여자 출연자 상대방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원하면은 또 아이도 낳을 수 있다. 그리고 대화가 잘 통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광수님이 첫인상 선택에서 표를 많이 못 받았거든요. 빵표였나 그랬어요. 빵표. 도신분들이 보면 이혼을 하게 되면은 보통 미혼일 때는 남자분들이 좀 새끈하고 외모가 잘생기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도싱이 되면은 외모를 보는 기준이 바뀌는 거죠. 둥글둥글하고 인상이 좋고 다정하고 부드러울 것 같은 사람들을 도싱이 되면 그렇게 고르는 것 같아요. 광수님은 살짝 이제 깐깐해 보이고 좀 날카로워 보이잖아요. 도싱 분들은 보통 이렇게 날카로워 보이고 깐깐해 보이는 인상을 원하지 않더라고. 아까 영수씨가 자녀가 있는 도싱 분들 내가 다 책임지고 먹여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랑 광수님이 나는 내가 교회에서 유아부 교사도 오래 했고 내가 내 딸도 다 키워봤기 때문에 나는 상대방 아이도 내가 양육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랑 이 말의 무게 자체가 달라요. 광수씨는 진짜 본인이 경험을 해보고 경험에서 나오는 자기의 그런 확신과 자신감을 얘기한 거고 좀 영수가 말하는 오늘 그런 얘기들은 전부 공수표죠. 안 해봤으면서 할 수 있다고 그냥 막연하게 쉽게 얘기하는 거. 말의 그런 진정성이나 무게 자체가 영수하고 광수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광수님이 집안이 이제 국회의원 집안이잖아요. 아마도 광수님이 초혼일 때는 집안값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집안이 국회의원 3선이나 한 그런 집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혼일 때는 집안값을 많이 하셔가지고 전처분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광수님이 경제력도 본인 스스로가 있고 그리고 돌싱이 되면은 집안에 있는 그 힘이 살짝 빠지거든요. 옛날 뭐 초혼일 때는 뭔가 집안에 그런 강한 시어머니, 강한 시아버지 이런 게 있다면 자녀가 이혼하게 되면은 그 강함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지금은 광수님이 재혼하시게 되면은 초혼일 때보다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집안값 평생 간다고요? 물론 평생 가는데 살짝 빠지겠지. 강함이 살짝 빠지지 않겠습니까? 원래 자녀분들이 이혼하게 되면은 엄청 막 그 힘이 들어가 있는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이제는 좀 힘이 빠지고 좀 그래요. 살짝은 빠져. 살짝은. 소유님께서 다음 주에 지갑 변동 많을 거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완전 다들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첫인상으로 뽑았던 남자 출연자 여자 출연자들이 전부 다 싹 다 이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남자든 여자든 부모님을 안 닮고 싶어도 부모님을 고스란히 이제 닮거든요. 광수님의 아버지께서 삼선 국회의원이라고 하시잖아요. 뭔가 그 아버지를 보고 배우고 그렇게 성장하시고 하다 보니까 광수님도 그렇게 아버지의 그런 면들을 그런 여유, 그런 분위기, 사람 분위기 그런 거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광수님이 잘 됐어요. 영숙이랑 잘 됐으면 좋겠다고요. 영숙님하고 오늘 낮에 아침에 같이 복주머니 데이트를 했는데 영숙님이 광수님한테 완전 빠졌어요. 원래는 영숙님이 좋아하는 픽에 광수님이 있지도 않았는데 우연찮게 오늘 복주머니 데이트에 걸려서 아침에 같이 데이트를 했잖아요. 대화도 나누고 아침 식사 데이트. 영숙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오늘 광수씨가 영숙님하고 데이트하고 싶었다고 대화하고 싶었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솔로에서 뭔가 이제 배울 점 남자들은 영숙님처럼 이제 과일도 깎아
깎아주고 생색 안 내면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갖다주고 이런 여자분들을 안 좋아할래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나는 솔로 여출도 보면은 남자들이 갖고 오길 바라잖아요. 본인들은 가만히 있고. 근데 영수님은 수박 깎아다 주고 과일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거는 사실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남자라면은 100명이면 100명 모두 영수님 같은 스타일을 좋아해요. 정숙님하고 비교되는데 정수님처럼 술 좋아하고 텐션이 높고 그런 스타일을 안 만나요. 도시인들만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제 결혼 전쟁기 남자분들은 정수님 스타일은 잘 안 만나지. 감정 기복 심하고. 근데 이제 영숙님처럼 사람 배려심 많고 뭔가를 해다 줄 때도 티 안 내고 생색 안 내고 사람 자체가 차분하고 여성스럽고 그러면 인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거의 영숙하고 정숙은 정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영숙님이야말로 암까지 걸리셨었고 건강도 안 좋으신 데다가 자녀도 둘이나 있잖아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오히려 영숙님은 안 울어. 근데 이렇게 정숙님처럼 애매하신 분들이 자기 사연이 제일 슬프고 힘든 거라 생각해가지고 자기 연민 때문에 집을 짠다니까. 영숙하고 정숙은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매주 아마 비교될 것 같아요. 영숙하고 정숙은. 저는 여러분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영숙님이 건강이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스트레스에도 좀 약할 것 같고 체력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영수님이 이제 암 투병한 거를 얘기하시겠죠. 광수님한테. 저는 그게 광수님이 영수님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알지만은 자녀가 2명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아마 영수님 성격상 자기소개할 때 암 투병한 거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광수님이 잘 영수님이 괜찮은 사람인 거 알면서도 커플까지 이어지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영수님도 광수님이 자기소개 이후부터 광수도 나를 좋아해가지고 자기소개하기 전에는 호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소개 듣고 나서 광수님이 생각보다 영수님한테 마음 표현도 잘 안 해주고 그러니까 영수님이 힘들어가지고 막 울고 힘들어해가지고 스트레스 받다가 응급실 가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응급실 간 사람이 영숙님이래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광수하고 영숙씨가 잘 안 될 것 같아. 영숙님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힘들어 하실 것 같고 오늘 아침 식사 데이트할 때 영숙님이 장기자랑을 실로폰이랑 리코더를 가져올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한 것 때문에 광수님이 어느 정도는 영수님이 자녀가 있겠다 아이가 있구나 이렇게 눈치챘을 거라 봅니다. 지금은 일단은 광수하고 영숙을 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출연자분들인데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잘 안 되겠죠. 되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직업 못지않게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못지않게 중요한 게 건강. 그리고 이거는 남자들이 여자분들을 볼 때 입장에서는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을 볼 때는 뭔가 이제 능력, 안정된 경제력 이런 것들이 되게 우선시 되고 중요하잖아요.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을 볼 때는 직업이나 재산 뭐 이런 거보다도 집안보다도 더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영숙님이 자궁경부암부터 해가지고 갑상쇠암 그 암을 이제 2개나 이제 또 투병생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남자 출연들이 알게 되면은 영숙님은 인기가 확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상철님은 지금 42살이에요. 83년생. 국립대병원 행정교직원이라고 합니다. 청주에서 거주하고 있대요. 혼인기간은 3년 했는데 별거를 하시다가 이혼했다고 합니다. 성격 차이가 심해서 이혼했고 자녀는 없대요. 추앙받는 사랑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상철님은 좀 귀여운 느낌? 오늘 상철님이 자녀 없다고 하니까 자녀 없을 줄 알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자녀가 없는 분들, 자녀가 있는 분들 T는 약간 좀 더 우울하다. 좀 더 사람이 우울하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자녀가 있고 살짝 이혼했는데 농담도 잘하고 밝다. 그러면은 자녀가 없고 그런 걸로 이제 좀 구분을 하죠. 여러분 근데 김추앙렬은 상철님이 김창렬 닮으셔가지고 그래서 김추앙렬이라고 하는 거예요. 김추앙렬은 누가 이렇게 한 거야? 천재야. 매주 라이브 할 때마다 채팅 때문에 저도 많이 웃는데 별명 짓는 거 진짜 천재야 천재. 아무튼 상철님은 추앙 받고 싶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도 추앙만 해준다면 좋대요. 갈등이 있을 때는 대화로 해결한다. 갈등이 클 때는 정리하고 차분해졌을 때 해결한다. 말은 무기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상처 주는 얘기나 그런 거 잘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상철님도 자녀가 있는 여자 출연자분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상철님의 이런 성향이나 스타일상 자녀가 있는 여출분하고 잘 될 것 같은 느낌은 잘 없어요. 그 여기 국립대병원 행정교직원분이 연금이 있으니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시는데 행정교직원도 연금이 많이 나와? 이거는 제가 전혀 모르는 거라 가지고 연금 많이 나오나? 사실 안정적인 삶은 나만 안정적이면 안 되고 상대방 기준에도 안정적인 게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연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올 텐데. 그리고 상철님이 행정교직원이시면은 경제력이 어떨라나? 왜냐면은 도시인분들은 경제력 되게 많이 보거든요. 미혼인 분들보다 더 봐요. 벌이 자체가 큰 건 아니에요. 상철님이 지금 첫인상으로는 인기가 많은 편에 속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직업이 경제력이 그렇게 좀 괜찮지 않다. 안정적이긴 하지만은 공무원 같은 느낌이다. 그러면은 인기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것 같아요. 상철님이 지금 첫인상으로 3표 받고 인기가 많은 편인데 자기소개 이후로 인기가 없어지는 출연자는 전 상철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여자분들 자체도 이제 사회생활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뭔가 벌이는 안정적이지만은 수입이 높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매력을 잘 못 느끼더라고. 상철님이 제 생각으로는 다음 주에 인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번 주에 상철님이 교수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교수일 줄 알았는데 교수가 아니었어. 교직원이 더 많이 벌어요? 교직원들이 보통 얼마 정도 벌어요? 상철님 나이 때. 상철님이 지금 42살이잖아요. 42살 정도 되면은 교직원분들이 보통 얼마 버나 한 달에? 준 공무원이라서 대기업 정도 돼요? 그럼 한 거의 500 넘게 보시나? 그럼 괜찮네. 저는 잘 몰라요. 교직원분들이 어느 정도로 버시는지는 잘 몰라. 실수령이 400 정도예요? 여러분 실수령이 400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세전이 아니라 세후 400이면은 괜찮은 것 같아. 이런저런 복지도 많고 하면은 저는 괜찮지 않나. 그래서 저는 상철님이 교직원분들의 연봉이나 그런 거를 잘 몰라서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상철님 차가 G80인가 그랬어요. 괜찮게 잘 버시겠죠 뭐. 괜찮게 잘 버시니까 G80도 끌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순이 나이는 이번 기수 출연자 중에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47살 78년생이에요. 서울 구로구에 살고 있고 축구선수 생활을 30년 동안 하다가 은퇴를 하고 지금은 스포츠 사업을 6년째 운영하고 있대요. 직원은 17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축구교실도 인천이랑 청라에 2곳을 운영하고 있고 특이사항은 이혼을 작년에 했고 이혼하고 1년도 안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별거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경수님이 결혼생활 몇 년 했죠? 결혼생활 12년이요? 저는 사실 뭐 경수님이 이혼하자마자 대시 많이 받았다 뭐 그런 거보다도 결혼생활 12년 했는데 자녀가 없었다는 게 좀 그게 잘 모르겠어요. 자녀를 원하는 남자분이 결혼생활 12년 했는데 자녀가 없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경수님이 갖고 있는 부동산 집은 양천구에 있는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은 공동명의라고 했거든요. 오늘 자기소개할 때 보니까 공동명의로 된 집이 전처하고 공동명의일 것 같아. 왜냐면 결혼생활 12년 했는데 경수님 어머니랑 공동명의 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경수씨 전처분하고 결혼생활 12년 했기 때문에 전처하고 공동명의였겠지. 그리고 여기 경수님은 자녀를 낳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남자 출연자 중에 가장 높아요. 아이가 있는 사람도 괜찮은데 아이가 있는 사람이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한다면 괜찮대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딱히 쎄하다 이런 거는 경수님이 없었는데 자기소개에서 없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있는 사람도 괜찮은데 아이를 또 낳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케이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됐어. 왜냐면은 경수님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내 아이가 생기면은 현재 여자친구가 데리고 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힘들어지거든요. 그 경수님이 또 나이도 많고 이게 또 요즘에 정자 나이 그리고 정자도 얼린다 뭐 이런 요즘 분위기인데 경수님이 지금 나이가 50에 가까워가지고 이게 사실 여자분한테는 오히려 부담되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영수님이 30년 동안 축구 프로 선수 생활을 했잖아요. 그걸 토대로 사업도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보통은 운동선수 하다가 은퇴하면은 축구나 그런 원래 하던 운동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혹은 이제 벌어놓은 돈을 다 까먹어가지고 개털되는 운동선수들도 많잖아요. 경수님은 계획적이고 수완이 있으신가 봐. 지금 사업한 지 6년 차고 직원도 17명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되게 그런 쪽은 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할 게 만약에 정수님이 여러분들 스포대로 회계사라면은 결혼정보회사에서 자녀 없는 돌싱 회계사 그렇게 잘 안 붙여줘요. 여자분 전문직이고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테니까 경수님이 그렇게 붙여줬다는 것 자체가 경수님이 그만큼 검증이 됐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티어가 높다는 거지. 결혼정보회사 등급이 돌싱들 사이에서도 티어가 높은 그런 게 어느 정도 증명된 그런 사람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자 미혼 돌싱인데 자녀 없는데 회계사 돌싱이다. 그러면은 되게 등급이 높아요. 근데 경수님과 이렇게 매칭이 됐었던 거니까 경수님이 되게 안정된 아마 영수보다도 안정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추측을 해봐요. 아마 경수님이 어머니와 같이 사는 거는 남자 혼자 살면은 잘 안 치우고 먹는 것도 시원찮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어머니한테 생활비를 드리면서 어머니하고 그냥 같이 사나봐. 그리고 경수님 나이가 지금 많기 때문에 어머니도 나이가 당연히 많겠죠. 아무래도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같이 살 수도 있고 그런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경수님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시고 살고 그런 거라면은 이거 역시도 여자분한테는 그렇게 좋게는 안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싱 쪽에서 여자가 애 없으면은 그것이 상관은 좀 되나요? 그렇죠. 제일 남자들이 선호하죠. 남자든 여자든 자녀가 없으면은 선호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